카리스마 마왕 미라가 보냈는데요. 마왕의 개그 아닌 개그와 사기는 많이 들었어. 기왕이면은요, 사기보단 개그가 좋지 않겠습니까? 뭐 쌍팔년도 개그, 뭐 유부남 개그라고 해도 개그가 낫지 사기. 뭐 사과한다면서 사과 먹는 개그와 수제비의 기원, 보신각의 기원 등을 사기치는 마왕의 말들은 그냥 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치고 참 재밌었어.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개그를 하면 사람들은 뭐 웃거나 말들이 많거든. 근데 내가 그런 거라면 왜 사람들이 나 무시할까? 음, 내가 몇 가지 사자성어를 적어봤지. 사자성어, 사자가 성이 나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일거양득, 1분 동안 거대한 양들을 보고 이를 득득 깔았다. 주위에서 많이들 무시하죠, 그죠? 예. 친구 안 많죠. 그죠, 뭐 친구 이렇게 손꼽을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걔네들 전화면 자주 바쁘죠, 걔들. 7전 8기. 옛날에 전이라는 돈의 단위가 있었는데 7전을 팔 때는 기를 쓰고 팔아야 한다. 애인도 없죠. 아, 참. 7전 8기는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조선조 때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놀이 이름이에요. 7전 8기는. 그 요새 뭐 상도라는 그 드라마에 이제 그 중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 상인들의 모습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상인들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놉니다. 얘네들은 장난감으로 뭐 공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돈 개념이 몸에 딱 배어가지고 그걸 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에 다들 그 장사치 집안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건을 들고 가서 7전어치를 먼저 팔아오는 녀석이 이기는 그런 예,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놀이 안에 상행위와 정당한 그 상거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 아무 물건을 들고 가서 1전어치면 팔아줍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7전, 7포인트를 먼저 따는 애가 이기게 돼 있는 예, 그래서 그 상으로는 그날 이 팔았던 물건들을 다 다시 모아서 놓고서 하나도 못 판 아이한테도 마지막 개평이 돌아가 이렇게 사이좋게 분배를 해주는 그래서 이 장사치들 간의 어떤 그 단합과 장사가 되면 그걸 나눠 먹고 그 조합이죠 말하자면 거기서 하나도 못 파내도 마지막에 이 자기가 전혀 못 팔았더라도 열심히 같이 뛰었으면 요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합의 운영 원리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놀이죠. 자치기와 함께 아주 인기를 끌었던 7전 8기라는 그런 놀이입니다. 오늘 그 시작부터 사기야. 딤딤딤딤딤 딤디딤딤딤 딤딤딤딤 야 요거 진짜 그럴싸했다 이것도 고스 기다리다 자는 놈 좀비가 나 뭐 공부를 그다지 잘하진 않지만 멍청하다고는 생각지 않거든 근데 마왕의 사기 쇼쇼쇼가 이어질 때마다 하여간 어젠가 그젠가 날짜 개념이 흐려요 고스 식구라 하여튼 보신각 사연 있잖아 그 사연 읽을 때 보신각이 종치는 데다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거야 그리고 마왕이 너무나 진지하게 보신각에서 보신탕 해먹은 그 사기 행각을 펼쳤을 때 순간적으로 야 역시 마왕은 아는 게 많다. 응? XX일보에서 봤던 마왕의 진정한 모습은 이거구나. 내가 미쳤지. 그대로 당할 줄이야. 아무튼 마왕이 말한 대로 엄청 시렵게 진지하게 말하면 속는 식구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었어. 쿨락. 쿨락. 꽃으로 날 때려줘요 마녀는 마왕 왜 이러나 수제비의 어원 수제는 수저의 방언이야. 우리 외할머니가 나 포크로 밥 먹을 때 수제로 먹어라 수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지. 수제비는 거기서 유래된 건데 그래서 한 입에 먹는 크기로는 수제비가 좀 크잖아. 그래서 수제 위에 올려놓고 비어 먹어라. 이런 말에서 수제비 이런 거 정리가 안 되는군. 오늘도 사기 열전 잘 들었어. 250억 마리의 멸치떼가 현해탄을 건너가다 듣고 놀랄 만큼 재밌더군. 그중 몇 마리는 지금 우리 집 수제비 안에 있지. 아 재미없다. 그 이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데 빨리 여러분들의 사기 행각의 수준이 저희 수준을 넘나드는 그런 사기 수준이 되어 전국의 이 사회 분위기를 흐려놓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청출어람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내 사연을 마왕이 눈물나게 길게 소개해준 어제 방송 사일런스 미라. 여러분 어제 처음으로 제 사연이 방송에 나왔어요.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서 고스를 듣고 있었죠. 그날도 계속되는 마왕의 화려한 말장난. 아이고 마왕 말도 잘하지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사일런스 미라가 보낸 글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던 전 사일런스? 나잖아! 그러면서 부랴부랴 녹음 테이프를 찾았죠. 책상에서 중앙영어 테이프를 찾아서 넣는 순간 넥스트의 카피밴드 고스트 결성이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는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1분 정도의 논점 이탈을 하고 노래를 틀더니 마왕 사연만 소개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후배 글이라고 길게 소개해주려고 그러나 보네. 노래가 끝나고 본 사연으로 들어가죠 하더니 딴 사연을 읽으시더군요. 하하 흑 그래도 고딩 후배인데 글이 딴 고스 식구 글보다 떨어지는 건 알지만 학연을 가만 소개해주시지. 한참을 그러다가 마왕이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가장 문제가 학연 지연이죠. 그걸 깨기 위해서 후배의 그림에도 불구 학연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러신 거죠? 그런 걸 거예요. 그 영화 중에서 게임의 법칙이요? 그 명장면. 거기서 남자가 박중원 씨였던 누구였죠? 근데 그 지하 아니다. 옥상 옥탑방 옆에다가 거기 여자 주인공으로 오연수 씨가 나왔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 억지로 러브러브한 행위를 하려는 순간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 오빠 날 사랑하니까 이런 거지 막 이러면서 저쪽에서 이유를 갖다 붙여주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는군요. 대한민국 영화사에 길길이 남을 명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심리와 그 묘한 그 뻘짓을 그거만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장면이 없지 않았나. 출신 어제 제 사연은 1.052초 정도 소개됐어요. 엄청 길죠. 2시간 정도면 쇼트랙에서는 엄청나게 순위차가 나요. 마라톤도 그렇고 이거 등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방송에 대한 피드백 몇 가지 사연이었습니다. 첫 곡으로 크레이지 타운의 드라우닝이 준비가 되었고요. 청출어람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청출어람. 근데 좀 어렵죠, 그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춤출 때 그 캬바레에서의 어떤 룰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무도장에서의 그런 사자성어인데 청바지 입고 출 때는 어떤 경우에도 람바다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노래 빨리 되잖아. 자. 이게 얼마만입니까?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에 많은 고민과 청춘과 인생에 대한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계신 우리 고스 식구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가 그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은 미심쩍은 상담소. 오늘 첫 사연은 시작부터 허접한 사연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님은 남자가 가정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내신 분은 꽃이 좋아요 천민입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가정부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가사일 하는 거 엄청 싫어하셔서 말도 못 꺼냈거든요.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랑은 다르게 직업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 알아봤을 때 제가 너무 어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0살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라서 음식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지도 못하고 거절당하는 건 정말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전 다른 가정부 아줌마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될 때까지 알아볼 거예요. 제가 가정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집에서 가만 안 둘 텐데 그걸 알면서도 전 절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고스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왕님 아들이 가정부 한다고 하면 마왕님은 허락할지 안 할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르바이트라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하고 싶은 건데 마왕님은 허락하실 건가요? 직업에 귀천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싫어요. 그거야말로 남녀 차별 아닌가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 속 많이 썩으시겠네요. 그 꽃이 좋아요 군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던 하지 않던과 상관없이 이 부모님 세대의 기준적인 가치관과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자녀가 하고 있거나 그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부모님에게 상당한 괴로움이 됩니다. 아들이 가정부를 한다고 하면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 하겠다는 일이 무슨 뭐 범죄라든가 뭐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은 제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뭐 어떤 직업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를 글쎄 허락한다 안 한다라고 부모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진 않고 특히 제가 부모가 돼서 제 아들이 직업을 갖거나 뭐 인생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아무리 빨라도 20년 뒤인데요, 그죠? 그렇다면 서기 2023년 정도가 됐을 때도 그리고 지금의 386세대가 50대, 60대가 됐을 때도 자식들한테 그런 종류의 영향력을 그런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을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사실 그 많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관계가 이걸 하지 마라고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아빠 생각엔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서 아빠 그거 하는 거 싫어요 이라고 세게 얘기하면 하게 돼 있는데 뭐 굳이 허락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혼 같은 관계 그런 것도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허락했다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서양식 기준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겠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을 하겠다면 나는 너네 둘에게 축복을 줄 수는 없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말릴 수는 없으되 찬성할 수는 없다. 끝까지 찬성하진 않겠다. 라는 뜻인데 뭐 허락을 한다 안 한다고는 좀 관계가 없는. 아마도 2023년이 되면은 그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식으로 수평화되는 관계가 사회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부를 아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 또 직업이라는 것이 4, 5년 혹은 10년, 20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생의 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가령 아들이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부로 처음에 일을 해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사 일들에 관한 이런저런 사안과 또 가정들 보면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아, 이쪽 부분은 맞벌이를 나가기 때문에 가정부가 필요한. 이쪽 집안에서는 남자분이 일을 하는 집이고 이쪽 집에서는 아이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부가 필요한 그런 집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국의 그 각 가정들이 맞벌이 세대로 가는 그런 사회 변화 추이에 있어서 각 가정에 딱 맞는 그런 가정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회사를 차려서 전국에 그걸 공급해보겠다라는 뭐 야심이 있다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가정부라고 얘기를 해도 가정부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의 삶을 유지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벌이가 그것이 될 것인가 전망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애랑 붙잡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 남성이랑 여성이랑의 어떤 일의 차이, 뭐 신체 구조적인 차이, 정서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여성 전용의 직업이라든가 남성 전용의 직업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벽은 많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자 간호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뭐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논란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남자 가정부도 여자 가정부 말고 남자 가정부가 필요한 그런 집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은 힘이 좀 센 사람이 있어야 되는 집 구조다. 집 구조도 애들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남자 가정부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유리한 포인트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 자녀들만 놔두고서 부모님이 어디 한 3일간 여행을 갔다 오면서 가정부 아주머니 말고 아저씨에게 애들을 맡겨놨는데, 집에 남자가 성인이 집을 지키니까 왠지 모르게 도둑과 강도에 대한 대비에서 조금 점수가 좀 높은 것 같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녀서 집을 아예 가정부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가 지켜줘야 될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남자 가정부가 필요하다 라는 집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꽃꽂이, 이 여성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남자 꽃꽂이 작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 꽃이 좋아요 참미는 아이디 자체가 이제 꽃이 좋아요인데, 꽃꽂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가정주부 중에서 이제 좀 시간이 남는 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배워서 자기 집에다가 장식을 뭐 돈 안 들이고 자기가 꽃시장에서 뛰어다가 집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이걸 배워서 무슨 이 아티스트 어디 뭐 연회할 때나 뭐 어디나 뭐 이런데 꽃으로 쫙 장식해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나가고 싶은 분이 있겠고, 이 꽃꽂이를 진짜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득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겠고, 왜 옛날에 무사 영화 보면 그 무사들이 칼로 국화가지를 이렇게 싹 자르면서 마지막 적들이 성문 앞에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돼서 죽기 직전까지 꽃을 이렇게 다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칼로 사람을 죽이면서 생명을 빼앗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이 꽃을 만지면서 뭐 어쩌고 이런 멘트 던지고 있을 때, 근데 남자가 꽃꽂이를 한다.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남자 꽃꽂이 작가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 남자가 하면은 이게 뭐가 방향이 좀 틀리는구나. 그래서 여성이 한 그 꽃꽂이하고 남성이 한 작품하고 분명히 성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보면. 같은 꽃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고, 그래서 여성 전용의 그 직업군에 남성들이 이렇게 공급이 됐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 또 지금까지 남성들만의 영역이다라고 강제로 사회에서 그딴 식으로 했던 부분에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생기는 변화,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다 바람직한 변화를 불러오죠. 가정부를 남자 가정부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가사일 하는 게 꿈이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독신으로 지내고 있을 때도 가사일, 자기 집살림 돌봐야 될 것이고, 또 배우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그 아내의 가사일들을 반분하거나 혹은 전담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성이 전업주부가 돼서, 부자가 한문으로 틀리겠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남성이 가정일 가사일을 전담을 하고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식의 가정구조도 미래에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서양에는 지금 상당히 많고요. 뭐 그러는 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정부를 하신다라면은 가정부를 한다,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일생의 업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단기 플랜은 지금 될 때까지 알아볼까요? 이게 단기 플랜이죠. 될 때까지 알아봐서 어떻게든 가정부를 해보고 싶다. 이것이 단기 플랜. 중기 플랜, 그리고 장기 플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 바닥에서 뭔가 이 입신의 경지에 이르시려면, 또 그 자기가 했던 직업을 발전시켜서 그걸 더 큰 차원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든가 하려면 그런 계획은 또 무엇이 있겠는가. 네. 뭐 그냥 언뜻 든 생각인데 한 20년이나 30년 현장에서 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달통한, 네, 꽃이 좋아요 남자 가정부로 이 꽃이 좋아요 가정부 회사를 만드신 다음에
그 미래 가정 형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핵가족화되면서 우리 가정의 형태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땐 맞벌이의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가사 노동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공급 회사가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는 뭐 이런 것도 지금도 많이 그렇게 돼갑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 라는 그런 얘기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요? 아유, 나중에 잘 돼서 대성하면 어느 쪽 바닥으로 나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남자이면서 디자이너를 하고 계신 분들, 또 남자이면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계신 분들, 남자 꽃꽂이 작가들, 또 남자 간호사들, 이런 모든 분들이 그 또 여성들 쪽에서 남자 쪽의 직업에 진출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초창기에 다들 그 부모님과의 갈등과 매타작과 견제와 고문과 물고문 불고문, 그분들이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 앞에서 그 빨강 노랑 파랑 동그라미를 얼마나 많이 돌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박터지게 맞았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용기를 내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나이대에서 생각하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막상 피눈물 나는 그 눈물 젖은 지폐를 손에다 쥐고서 해보는 직업과 회의와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그 20살 적에 생각했던, 난 정말 이거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게 운이 안 돼서, 연대가 안 돼서 그 직업을 못 가진, 그래서 평생 미련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했는데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 또 후회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 참 슬퍼지는데, 그래서 대단히 뼈가 저렸던 것이 와이키키 브라더스죠. 임순례 감독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안 좋아요. 와이키키 브라더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을 하려고 했다가 음악을 그만둔 음악 지망생 숫자가 대한민국에 3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힘겹게 밴드를 유지하고 있다가 와이키키 브라더스 보고 야야야 덮어 그러고서 밴드 그만둔 그런 사람들 숫자도 꽤 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음악계 말아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꼭, 물론 쓰라린 진실, 슬픈 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그거를 그렇게 까발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그 원망과 함께 보고 나오면서 막 눈물 콧물 무지하게 흘렸네요. 거기 보면 사람 이렇게 심장을 오방 잘 갈아놓은 사시미로 이렇게 푹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비수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해서 과연 행복하더냐 지금. 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을 해봤자 저는 이제 사람들이 새칭 말하는 자기 바닥에서 성공한 딴 따라 주게 되는 감사한 행운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활동했다 갈라지고 이런 동료들이 참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직업을 다른 직업 종류로 바꿔서 자기 직업군에서 이제 미련은 좀 남아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비슷한 직업, 옆쪽 직업군으로 옮겨서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막상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저랑 이렇게 술을 마실 때는 쓸쓸한 눈빛을 눈에서 지우지 못하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면서 짜샤 네가 잘해줘라 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식이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또 자기 처지가 불우해지면 제 쪽에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쪽에서 괜히 저한테 연락하기를 꺼려하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내용에 못지않은 그런 좀 씁쓸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데 약간 직업, 또 자기 인생길을 선택한다라는 고민, 그렇게 뭐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라든가 주변 사람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릴 수 없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원풀이라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남들이 늦은 나이라고 하건 뭐라 그러건 자기 마음속에서 미련이 풀릴 때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꼭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결혼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 제자들이 독신으로 도저히 돌을 닦거나 이렇게 수행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몸 안이 활활 타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좋으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랬더니 물론 그 깨끗하게 수련을 참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정욕에 불타 헤매 다니느니 결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마음속에서 불길이 활활 타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직업에도 적응 못하고 괴로울 바에야 지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는 게 낫습니다. 나 잠을 못 자겠어 라는 갤록. 내 몸속에 토마토 케찹 마녀가 보낸 글인데요. 이 증상이 한 2주 되는데 잠잘라고 누워서 눈만 감으면 왜요? 가슴이 아파요? 온갖 피 튀기는 동영상이 눈앞에 떠올라. 처음엔 황혼에서 새벽까지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드라큘라들이 피 빨아먹는 뭐 그런 거였는데 손가락 하나가 떠오르더니 그 손가락을 내가 전기톱 비스무리한 걸로 막 짜기는 거 있지. 내 손가락을. 그런 거 파편이 막 튀고 내 몸에 박히고 그게 터지고 이제 그만 하면서 이불을 감고 몸을 꼬아도 계속 떠오르더라. 그래서 이젠 그 영상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 싫어하는 사람이나 잘라야 되는데 자꾸 지 몸을 자릅니까? 왜 하필 내 몸이냐고. 혹시 이게 고스를 들어서 생기는 증상인가 하고 한 이틀 안 들어봤는데 그래도 별 소용이 없더구만. 그래서 요즘은 누워서 벽지에 꽃무늬를 세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 그 꽃이 그 식충 식물 있잖아. 파리 집어삼키는 거. 그런 걸로 변신해서 날 덮쳐와. 밤이 두려워. 밤이 두렵다. 악몽도 아닌 아주 지저분한 산만한 꿈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나도 잠을 못 자겠어 보낸 분은 중복된 닉네임입니다. 드라큘라예요. 닉네임 죽이네요. 사춘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데 나 진정한 고스 마녀인가 봐. 내가 좋아하는 잇모근의 관능미 넘치는 목선과 턱선과 새하얀 팔과 그 송곳니와 가늘가늘한 허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 잠을 못 자겠어. 그래, 사실은 좋아. 문제는 왜 꿈을 꾸면 내가 항상 잇모근을 덮치는 거지? 미치겠어. 잠을 자기가 두렵진 않지만 잠이 안 와. 솔직히 자고 싶어. 잇모근을 덮치는 꿈을 꾸고 싶어. 근데 잠이 안 와. 관능미 넘치는 목선과 또 시작이다. 쇄골선과 턱선과 송곳니와 새하얀 팔과 가늘은 허리. 난 여자잖아. 왜 남자들의 사춘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고스 식구 여러분, 저 왜 이럴까요? 한 분은 매우 산만한 B급 괴기물 영상 같은 것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면서 또 한 분은 성적으로 약간 야사시한 그런 환상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단 제일 쉬운 해결책이면서 100% 확실한 해결책을 소개해드리죠. 일단 사람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잠을 잘 잔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 또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싼다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 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도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그릇이 모양이 삐뚤삐뚤 잘못 변하고 이게 뭐 구멍이 새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 그릇 안에 있는 영혼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괴롭히는 방법, 자기 몸을 학대하는 방법으로는 도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이미 진즉에 설파를 하셨는데, 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겠죠. 일단 이런 증상이 대단히 심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분들에게 극약 처방으로 일단 잠을 잘 수 있는 방법,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 안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잠을 자기 전에요. 일단 그 방에다가 요를 편안하게 요하고 이불을 다 깔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서셔 가지고 혹은 무릎을 꿇은 자세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벽이라고 하죠. 벽을 바라보는 겁니다. 벽에다가는 튀어나온 못이라든가 액자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일체의 것들이 없도록 평평한 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벽에 꽃무늬 벽지라든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특히 이런 것들이 산만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흰색 벽지가 괜찮습니다. 혹은 이 작은 무늬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흐릿한
그런 안정감 있는 벽 무늬를 택하시고요. 벽지 같은 것도 잠을 자는데 이게 불을 끈다고 해도 벽지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벽지 무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까지 자기 방 벽에 있는 벽지와 천장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본 다음에 잠을 자기 때문에 불을 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를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자잘한 연쇄적인 무늬나 혹은 깨끗한 흰색류의 벽지로 바꿔주시는 것도 그 정도 돈 투자하시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요. 자, 그러다면 면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벽을 바라보면서 면벽을 한다라는 것은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면벽한다라는 것은 이 대대로부터 기수련하는 분들, 뭐 선수련하는 분들, 불수련하는 분들 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수련법이었습니다. 자, 무릎을 꿇은 자세 혹은 꼿꼿하게 선 자세에서 이 가부좌는 틀지 마시고요. 왜 무릎을 꿇어야 하냐면은 중심이 크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눈을 감으시고 둘, 뭐 우린 1000까지 세고 10,000까지 세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셋이면 끝납니다. 셋까지 세고 몸을 뒤로 크게 젖혀서 뒤쪽으로 몸을 뺀 다음에 전속력으로 벽에다가 머리를 세게 그냥 갖다 박습니다. 그러면 깨어나시면 다음날 아침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벽이 다시 꽃무늬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김치국물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방 정리를 하는 것도 잠 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 안에 산만한 물건들 치우시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이 방이라는 것이 무슨 뭐 이태리 고급 가구가 있어서 무슨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서가 아니라 그냥 조촐하고 검소한 공간이라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가 맞고 자신에게 편안한 공간을 항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 정리하는 성의를 좀 보이시고요.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신자 부담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김칫국 마시는 놈은 아주 천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잠이 안 오죠. 자, 일단 벽에다가 세게 머리를 부딪혀서 그래서 강제로 잠이 드는 이 방법을 택해 보시고, 예? 아니 뭐 확실한 방법을 원했잖아요. 뭐 화를 내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데 좀 가라앉히시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까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얘기를 하자고요. 반응이 대단히 좋지 않네. 개차반에 난 아직도. 자, 잠 못 이루는 분들에 대한 상담.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아까의 방법이 게시판 반응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수면제라든가 이런 약물을 이용해서 억지로 잠을 드는 방법은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의 수면제는 이제 메커니즘 상으로도 많이 다른 수면제가 나와서요. 예전에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듯한 겉모습만을 유도할 뿐이지 실제로 이 뇌가 수면을 취하지는 못하는 그런 수면제였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개선되고 개량돼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잠자기 위한 신경과 활동을 하기 위한 신경, 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교차되는 그 과정을 억지로 진행하게 만드는 그런 약제들은 이 몸에 타격도 있고 그다지 의학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그 벽에다가 머리를 붙였을 때 에이 잠이 안 와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의 자신의 모습들을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면대, 산만한 생활 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 식구들의 특징이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의 대부분은 아주 잠을 잘 잡니다. 잠잘 기회나 시간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기회만 있다면 최대한의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자고 그냥 뭐 잠잘 환경이 안 돼도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요 이마에다가 볼펜 하나만 갖다 대면 바로 잘 수 있고 이 인도에서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다란 장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바늘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요가 일종입니다. 그죠? 책상에서 이렇게 볼펜
이렇게 놓고서 뭐 이마 거기다 딱 갖다 대고서 거기다 잠들 수 있는 이거 요가입니다. 이거 수련이고. 일단 이거 확실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손가락을 자기가 막 전기톱으로 막 이렇게 자르고 드라큘라들이 피 빨아먹고 막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잠을 계속 못 잔다. 이런 것들이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되어 왔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몸속의 토마토 케찹 마녀는 결심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건 뭐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내림굿을 받으심으로 해서 이 무속인의 길로 접어드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주 그 신으로 드라큘라와 전기톱을 모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봉사를 하는 쪽의 직업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 무속이라는 것이 그 능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래서 내세의 업을 위한 봉사고, 그걸로 돈을 받아서 이 재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이라고 해도 사실상 이 복채를 보면은 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액수로 다들 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드라큘라를 모시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면 전기톱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래 그게 고민이란 말이지, 기다려봐. 기도를 하면서 전기톱 스위치를 왱 돌린 다음에 이렇게 탁, 자 이제 손가락 깨서 말씀하신다, 이런 식의 그 무속인이 되시겠네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내림굿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잠이 잘 올 겁니다. 그 중복된 닉네임입니다. 드라큘라는 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관능미 넘치는 목선과 임모근을 덮쳐야 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데, 그 무의식적인 자신의 무의식 세계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결계, 터부 이런 것들과 마음 속에서의 지금 뻗어나오는 욕망과 자연스러운 어떤 순수한 에로스적인 이 감성이 말 듣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신의 불균형함으로 인해서 지금 잠이 잘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의사들은 항상 이딴 식으로 말해요. 의사들이 라틴어 왜 쓰는지 알아요? 환자가 일단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되게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이 안 들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 깨 있는 동안에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넘지 못할 선을 넘고야 말겠다. 그래서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임모근을 덮치는 꿈을 꾸잖아요. 그냥 덮치세요. 덮친 다음에 강제로 붙잡아서 꿈에서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으시고 그냥 정식으로 사십시오. 임모근하고. 임모근이 누군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러면 개운하게 잠이 드실 겁니다. 누군가가 그리울 때고, 이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장성하여 이 정신과 육체가 다 성숙해지고 나면 그것이 짝이 필요해집니다. 지금 주위에서 짝을 찾으시고, 이 건전한 남녀 관계, 여기서 건전하다 하면 이제 50대 기준으로 건전함이지 20대 기준으로 건전함이지, 뭐 20대 기준으로야 애만 안 빼면 건전한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냥 건전한 남녀 관계와 자연스러운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꽃도 다 나비도 다 짝이 있고 제비도 다 짝이 있는데, 짝이 있어야 될 시점에서 짝이 없으면 다 이상한 꿈 꾸고서 정신 사납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보람찬 상담이었는데, 이 상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은 ghoststation.co.kr 게시판과 또 항의는 SBS 쪽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sbs.co.kr에서 고스트스테이션을 보시고 항의를 해주시고요. 공연 제목 누가 이따위로 이름 붙이라 그랬어. 새해맞이 넥스트 특별 공연이랍니다. 2003년 1월 12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대학로 SH클럽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 요령을 잘 들으세요. 500명 선착순에서 끊어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티켓을 뭐 어디서 판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월요일 오전, 그러니까 1월 6일 오전 이 날짜들은 전부 다 빛의 세계 날짜로
따지는 겁니다, 이건.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입금 시작입니다. 입금 계좌 안내는 783-4083과 783-4084번입니다. 그러니까 783-4083, 4084로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거시고 그쪽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계좌로 오전 10시부터 입금을 하시고 500번까지 저희가 입금을 받고 그 뒤에는 공연에 더 이상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요새 굉장히 추운데 괜히 행여나 하고 올라오셨다가 그래서 입장 못 하셔서 그 공연장 입구에서 굉장히 추워하시고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런 식으로 다 정해서 순서하고 인원을 다 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한 이 입금증이 공연장의 티켓 구실이 되기 때문에 공연 당일날 입금증을 소지하시고 입금증 확인은 당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5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미리 오셔서 뭐 줄 서고 이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뭐 자리고 나발이고 없으면 들어가서 그냥 엉켜서 노는 공연장입니다. 자, 저는 내일 뵐게요.